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에서 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증시 주요 내용과 최근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관련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 가운데 일명 마라라 불리우는 비트코인 채굴주입니다. 메르선 디지털 홀딩스 악재 이슈가 나오면서 다른 채굴주에 비해 낙폭이 크게 나왔던 모습인데요. 관련 이슈 내용과 비트코인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투자자들이 올해 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평가함에 따라서 이번 주 주춤했던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월가에서 조사한 경제학자들이 평균적으로 3월 비농업 고용이 20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9%에서 3.8%로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월 4.3%에서 전년 동기 대비 4.1%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너무 강해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냉각되는 그런 고용 수치가 나와도 시장의 매도를 촉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참 투자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약한 데이터보단 그래도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용 시장의 강한 데이터 발표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강한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연준이 6월부터 예상하는 금리 인하를 연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이 어제 미국 증시가 초반 반등을 보이다가 하락 전환된 이유가 있었죠.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인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이유입니다. 카시카리 총재가 24년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정체적으로 움직일 경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어제 다우지수가 1.4%, S&P 500 지수가 1.2% 하락을 하면서 주가 매도세가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40.7%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고용보고서가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 또 한 번 국채 수익률의 급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높은 수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채 수익률 급등은 S&P 500의 지수를 1% 이상 하락시킬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용보고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나와주면 완만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둔화된 수치가 나오더라도 기업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둔화된 수치는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국채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배드앤 굿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나쁜 것이 좋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포트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는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메르선 디지털 홀딩스입니다. 일명 마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마라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투자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비트코인 채굴주가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투자 위험도 같은 경우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단기적인 스캘핑 또는 단기적인 그런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다가왔을 때 이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트코인 채굴주 같은 경우는 이 반감기 때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익적인 면이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염두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채굴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대표적인 채굴주입니다. 먼저 클린스파크인데요. 자,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채굴주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메르선 디지털 또는 라이어 플랫폼스보다는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맛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클린스파크가 될 것 같고요. 자, 라이어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의외로 JP 모건에서 상향 등급을 주면서 가장 안전한 그런 채굴주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어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클린스파크나 메르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인데요. 테라울프 같은 경우도 변동폭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크게 일어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ETF도 있는데요. 자, BITX 같은 경우는 2배 레버리지 상품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레버리지 종목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ITX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추종하고 있는 2배 레버리지 종목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WGMI입니다. 자, WGMI 같은 경우는 발키리 ETF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자, 이러한 채굴주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이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비트코인 채굴주들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비트코인 채굴주를 모아놓은 그런 ETF이기 때문에 이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칭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자본시장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현물 ETF는 법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끔 막아놨는데 선물을 추종하고 있는 ETF는 허용이 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선물을 추종하고 있는 ETF입니다. 일명 우리가 비토라고 불리우는 ETF인데요. 자, 지금 비토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이 나오는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추종 ETF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지금 현물 ETF는 우리가 법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많은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맞게끔 투자 포지션을 잡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리션 디지털 홀딩스가 3월 비트코인 생산 및 채굴 운영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표가 되고 나서 다른 채굴주에 비해서 낙폭을 키웠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1분기 내내 이 비트코인 생산이 예상치 못한 장비 고장, 송전선 유지 관리 및 예상보다 많은 기상 관련 단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인데요. 그로 인해서 악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메르선 디지털의 낙폭이 크게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그랜버리 그리고 매커미 및 엘렌데일에서 해당 현장의 용량을 역사적 기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변압기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특히 엘렌데일의 현장이 2월 말에 잠시 복구가 되었지만 현장에서 공급된 변압기의 지속적인 품질 문제로 인해서 다시 가동을 중단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 상황에 따르면 현장의 용량이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업라이드 디지털은 에너지 공급 일정을 단축을 하고 늘리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 채굴 운영 업데이트가 발표가 되면서 이 악재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투심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업데이트 상황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거는 같지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업데이트를 살펴보면은 이 단기적인 그런 악재에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3월에 메르선 디지털 홀딩스가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사이트의 전략적 인수를 통해서 인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3월 채굴 기업의 인수 발표 후에 실질적으로는 4월 2일 날 최종 인수 마감을 발표를 하기도 했죠. 향후에 비트코인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늘릴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세부 정보도 보게 되면은요, 3월에 들어와서 이 채굴에 대한 전력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가든시티로 채굴 전환이 완료가 되면은 좀 더 채굴에 대한 해시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29.8 엑사 해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적인 부분들이 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3월 31일 기준으로 메리션 디지털 홀딩스가 17,381개의 BTC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라가 3월에 440 비트코인을 판매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월별 운영 지원이라든지 재무 관리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 목적을 위해서 향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일부 판매할 계획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월말 기준 대차 대조표를 보더라도 3억 2,430만 달러의 현금과 현금 등가물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합산 잔액이 3월 31일 기준으로 14억 6,140만 달러에서 15억 6,340만 달러로 증가하는 그런 재무 상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예상을 하면서 대차 대조표에 대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대차 대조표의 유동성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채굴주는 반감기가 되었을 때 이익적인 부분들이 감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채굴주가 무조건 반감기에 상승을 한다. 그렇다고 하락을 한다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요. 확률적으로는 반감기에 채굴주들의 이익적인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 포지션을 확실하게는 잡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횡보 그리고 박스권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증시였기 때문에요. 오늘 고용 보고서 발표에 따라서 증시의 낙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잡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